네, 이제 교재 407페이지부터 펼쳐지는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제도 관련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묻는데요. 1항,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죠.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제도는 강행 규정일 뿐만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지 않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당사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지정할 수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되는데 허가구역의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지정권자가 달라지는 거죠. 만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라면 예외도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라면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구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예외가 또 있는 것이고요. 2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허가받지 않은 거래계약도 법률상 유효하다.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제도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된다고 했었죠.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임에도 사전에 허가받지 않고 취득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단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것이어서 허가를 득하게 되면 소급하여 계약은 유효가 될 수가 있지만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지거래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은 계약 당시부터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3항, 허가받지 않고 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할 수가 있다. 3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도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 의무 관련 위반자를 신고 고발했을 때 포상금 50만 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항이 정답이고요. 4항,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전세권 설정을 위한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라고 하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유상의 대가성이 있는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설정, 이전, 예약을 포함한 계약이 체결되고자 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 지상권이 아닌 지역권이나 전세권 설정 계약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5항,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다. 아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일 수도 있고 시도지사일 수도 있지만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권자는 언제나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만 허가권자가 되는 겁니다. 3항이 정답입니다. 3번 문제.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문제인데요. 3항 지문을 보시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약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예약을 포함한 계약 다 토지거래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유상을 전제로 한다면, 대가성이 있는 계약이라면요. 사망이 정답입니다. 4번 문제.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 5항을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그랬는데요. 5년 이내의 기간 중에서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거지 반드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을 5년으로 확정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5항이 틀린 지문 정답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곳은 그랬는데요. 2항 지문을 보시면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따르는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강화가 되는 지역이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되거나 해제가 된다면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럴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될 겁니다. 2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5항을 보시면 통지를 받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내용을 14일이 아니라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일이 아니라 15일간이죠. 5항이 정답입니다. 7번 문제.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4항을 보시면 허가구역의 지정 후 해당 토지가 공유 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분할 후 최초의 거래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공유 지분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에도 분할 후 최초의 거래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의 토지였었는데 그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니까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된 토지는 이제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분할 후 최초의 거래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으로 삼겠다는 거죠. 면적 산정에 관한 특례 규정 중 하나였었습니다. 4항이 정답입니다. 8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 체결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1항 국유재산법에 따르는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 경쟁 입찰로 처분하는 경우라면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아도 되죠. 또 2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또는 준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경우에도 허가는 면제됩니다. 또 3항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토지 취득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았다면 토지거래 허가는 면제되고요. 4항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거나 경쟁 입찰을 거쳐서 매각하는 경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이 의뢰되어 2회가 아니라 3회 이상 유찰이 된 공매일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됩니다. 민사집행법상의 법원 부동산 경매나 국세징수법 등의 압류부동산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첫 경매 절차부터 토지거래 허가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자산관리공사법상의 이런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유입부동산 공매는 3회 이상 유찰이 되어야 비로소 토지거래 허가를 면해 주게 되는 겁니다. 4항이 정답입니다. 5항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분양하는 거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제 대상 되는 거죠. 사항이 정답입니다. 9번 문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 체결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1항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상 화해로 인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겠네요.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의 기준 면적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이라면 18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90제곱미터라면 토지거래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1항이 정답입니다. 11번 같은 문제인데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 것을 묻습니다. 주거지역 방금 전에 18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된다고 했었죠. 150제곱미터 매매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 아니고요.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 초과가 허가 대상 되므로 150제곱미터라면 허가 안 받아도 되죠.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허가받아야 되니까 500제곱미터라면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만 초과하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200제곱미터 토지 매매계약, 매매는 유상의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계약이죠. 토지거래 허가 대상 되겠습니다. 사항이 정답이고요. 5항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의 임야 매매라고 했는데 임야는 1000제곱미터 초과이고요. 농지도 500제곱미터 초과할 때 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지라 하더라도 딱 500제곱미터 면적이라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은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사항이 정답입니다. 1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거래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 사항을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 외에 별도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발급을 요한다?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농지라면 방금 전 문제에서 언급되었듯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지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농지라 하더라도 시군면자에게 별도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농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항이 정답입니다. 1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물었는데요. 5항을 보시면 토지 수용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구역 내에서 종전 토지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대체 토지의 매입 신청이라고 했는데 5년이 아니라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사람이 그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적용을 받는 것이죠.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5항이 정답입니다. 1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는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사항을 보시면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하죠. 그래서 5년의 범위 안에서 때로는 2년, 때로는 4년 이렇게 허가받은 목적대로 해당 토지를 이용해야 될 의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사항이 정답입니다. 15번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 또는 지상권, 지역권의 설정 그랬는데 지상권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거래가 되지만 지역권의 설정이나 이전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권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 2항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성질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학문적 의미에서는 인가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3항 허가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한다? 아니죠. 15일 이내 민원 처리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인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을 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그러나 허가 처분이나 불허가 처분을 안 하고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4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후에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면 후에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허가받지 않은 토지주택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4항이 정답이죠. 5항 허가 없이 거래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 징역, 벌금 등의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아닙니다. 위헌 불선언 결정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의무 위반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취득 당시 토지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금도 벌금형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항이 정답입니다. 16번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된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쭉 내려가서 5항 지문을 보시면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처벌받은 경우에 포상금 지급한다. 처벌받지 않아도요. 담당 검사가 공소 제기했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면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어도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포상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5항이 틀린 지문 정답입니다. 17번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한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사항을 보시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어요.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났다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중지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사항이 정답입니다. 18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습니다. 1항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및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관한 허가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겠죠. 2항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15일이 아니라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3항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상, 무상에 관계없나요? 아닙니다. 유상의, 다시 말해 대가성이 있는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설정, 이전, 예약을 포함한 계약이 사전 허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상 증여 같은 것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 아닙니다. 4항 민사집행법에 따르는 경매의 경우라 하더라도 허가구역 안에 있는 일정 규모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절차로 취득하는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가 없죠. 그러나 자산관리공사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등은 3회 이상 유찰되었을 때 비로소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가 되는 것이었었고요. 5항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토지 이용 의무의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5항이 정답입니다. 19번
토지거래 허가제에 있어서 불허가 처분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매수 청구 1개월 이내 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1항이 정답이고요. 2항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개월 이내에 매수를 하여야 한다. 꼭 매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3항 매수자로 지정된 자에게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 4항 매수 가격은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한 매수는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의 성격을 갖는 것일 뿐이고요.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4항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신청이 된 토지에 대해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가격은 토지 소유자의 매입 가격이 아니라 선매 가격은 감정인이 감정한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가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었었고요. 사항이 정답입니다. 21번 토지 선매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1항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허가 신청이 없어도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선매 협의가 가능하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토지 중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일 때 선매 협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1항이 틀렸습니다. 22번 선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사항을 보시면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가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은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가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 가격이 공시지가 기준이고 선매 가격은 감정인이 감정한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감정 가격보다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항이 틀린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 관련 문제 모두 살펴보셨고요. 이제 다음 주 중개 실무편 관련 문제들 풀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